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4일 월요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한 줄 평은 차라리 리오픈주에만 투자하자. 이 한 줄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이번 주 시장 전망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이번 주 투자 키워드를 6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전쟁은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일단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키예프를 점령하지 않고는 철군하지 않을 것 같아요. 키예프를 일단 점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TV 글로벌 뉴스를 보니까 이제 민간인 아파트에도 이제 포탄을 쏘면서 극단의 이제 어떤 그 공포로 몰아가면서 빨리 항복하기를 바라는 전략을 막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에게서 인명살상은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네. 두 번째로는 이번 주 FOMC의 긴축 강도와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너무너무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가가 이번 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과연 150달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진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100달러 이하로 내려올 것인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신정부의 수혜주의 뚝심은 그렇죠. 건설, 건자재, 원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치고 올라오는데 이들 종목에 대한 뚝심은 어느 정도까지 버틸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에 러시아가 디폴트 파장이 지금 크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은 아주 적지만 러시아가 막상 디폴트가 나면은 관련된 동유럽의 국가, 다음 중국과 관련된 아시아의 한국, 일본 이런 국가들의 파장은 있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투자할 종목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죠. 네, 물론 신정부 수혜주는 이미 투자의 종목에 넣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익 실현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데 향후에 좀 뚝심 있게 투자할 종목이 안 보인다. 이게 현재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뭔가 해결되든 악재로 해결되든 호재로 해결되든 일단 해결이 되는 언클리어한 부분,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그러한 한 주이다. 그 사라져진 과정에서 좀 둔탁하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장세,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증시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비상사태 종료를 검토하고 있다. 웨드부시라는 미국의 증권사가 3월 FOMC가 깜짝 쇼는 없을 것이다. 25bp 정도만 인상을 할 것이다. 골드만삭스가 미국 경제 성장률을 2%에서 1.75로 하향 조정을 했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주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우리 그 글로벌 시장 또 우리 주식 시장에서 횡행했는데 경기도 침체하고 물가도 오르는 최악의 상황인데 이건 주식 시장을 죽이는 거죠.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경제 성장률이 2%에서 1.75로 하향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네, 이러한 것들과 연관돼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하고 독일 정상이 푸틴과 통화를 했죠. 즉각 휴전을 촉구했지만 푸틴은 일단 키예프를 점령하지 않고는 제가 무슨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바보 같은 거죠. 일단은 키예프를 점령한 이후에 그 다음에 협상에 나설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차라리 빨리 점령이 되고 평화가 찾고 다음에 협상을 하는 게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또 인명 피해를 좀 줄이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 뭔가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14에서 18일까지 주식 거래를 계속 중단을 하겠다. 완전히 완호미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네, 러시아에 투자했던 많은 일부 피해를 받은 우리 친구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참 걱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연가스 생산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에 비상이 걸린 거죠. 따라서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연가스가 굉장히 중요한 어, 소재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생산이 중단된다면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일부 농업국까지도 수출을 차단을 하고 있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다면 식량 가격이 마지막 한 방 더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화되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서죠. BOA가 지정학적 리스크 저점에서도 매도가 아닌 매수를 해야 된다. 하나만 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과 시기와 수준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봤자 옆으로 기면서 살짝 빠지거나 뭐 그러면서 우리를 급속히 빠질 것 같은데 한 단계 더 호흡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매수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을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도 먹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먹을 폭은 작지만 터질 폭도 작기 때문에 서로 비슷비슷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한 템포 쉬고 미국 FOMC 상태를 보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강성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 또 한 번 확 빠질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한 템포 쉬고 쑥그리고 있어야 된다. 쑥그리죠, 쑥그리. 이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제재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알아봅시다. 1차 러시아 대상에서 금융 제재를 강화했죠. 이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스위프트 배제와 우회 통로인 가상화폐를 통제하기 시작했죠. 네.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고 벤치마크 지수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죠. 또 지난 주말에 미국 주도로 2차 실물 대상 제재를 발표했죠. 네. 그 다음에 원유 금수에 의해서 최국 대회를 박탈하고 고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 가지 금융과 무역 두 트랙으로 러시아의 목줄을 쥐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알죠. 그래서 키예프를 점령하면 바로 협상에 나설 것입니다. 이 다음에 제재는 이제 지적재산권을 목적을 지을 것 같아요. 네, 지적재산권,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모든 피해는 당사자 러시아보다는 아시아의 제조업 국가들이 더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게 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을 하고 기술을 가지고 뭔가 생산하는 나라들이 늘 유탄을 막는 여기에 글로벌 ATM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이머징의 ATM기를 역할을 하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주말에 좀 해봤습니다. 유가는 110달러에 머물러 있죠.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관성이 있어서 140달러, 150달러까지 찍고 저는 140달러 근처에가 꼭대기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 수급 추이를 한번 봅시다.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1개월 동안 3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네, 우리 개인은 5조 4천억을 샀고 투시는 4억 거의 5천억 정도를 팔았고 연기금이 6천억 정도를 팔았죠. 지난 한 달 동안. 그런데 이 3조 9천억을 1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3조 3천억을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에 외국인들이 3조 9천의 거의 90%를 지난 한 주 동안 몰아서 팔았다는 이야기가 밖에 안 되는 거죠.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가 지금 글로벌 시장, 특히 한국 주식 시장의 가장 큰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다. 수급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 한번 봅시다. 네, 64조 정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렇죠? 네, 신용잔고는 21조. 고객 예탁금이 64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60조가 깨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객 예탁금이 과거처럼 70조가 넘어가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죠. 신용잔고는 21조. 네, 이렇게 이야기로는 신용자본은 살짝 늘었죠.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개인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서 또 만약 살짝 또 빠진다면 FOMC라든지 이런 데서 더 강한 긴축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또 디폴트가 예상보다 더 크게 전이가 된다면 네, 다시 이러한 신용 잔고로 샀던 물량들이 매도로 또 나올 수 있는 잠재적인 매도 세력 수급을 엉크리트리는 박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뭔가를 먹기 위한 투자보다는 안전하게 좀 버티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올 1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S&P 500하고 코스피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이 빨간 선이 우리 S&P 500인데 12.34% 하락을 했고요. 우리 코스피는 10.95%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우리 코스피의 하락률이 S&P 500에 비해서는 좀 낮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과 나스닥을 비교해보면 코스닥은 14.07%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18.87%를 하락해서 나스닥 하락률이 코스닥 하락률보다 더 높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올해 들어와서는 미국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보다 더 둔탁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피의 바닥은 얼마이냐 보죠. 제가
제가 자주 보는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표준 편차의 2배 정도를 2 시그마로 해서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는데, 그 터널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지금 중간에 위치가 있죠. 바닥은 2500이 바닥일 수 있고 위에는 2800 정도, 이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은 중간 정도의 모습에서 2600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다. 이게 깨지면 2500까지 내려오는 거죠. 다시 이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긍정적이면 2700, 80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굉장히 중요한 중간적 위치에서 향후 미래가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를 모색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MACD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MACD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주 투자 시장 전망 투자를 역시 1번 이제 디폴트 문제가, 러시아 디폴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폴트 문제가 생각보다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너무 관과해서는 안 된다. 작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말한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외환보유국, 보유액 내역인데, 이러한 것들이 막상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린 상태에서는 큰 의미는 없죠. 그렇죠? 네. 중국이 3.2조 달러, 일본이 1.3조 달러, 스위스가 1조 달러, 한국이 러시아가 6,300억, 인도 6,300억, 대만 5,400억, 홍콩 4,900억, 이렇게 해서 한국이 4,600억 정도 달러 이렇게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외환 보유액 중에서 러시아는 금을 21.7%를 들고 있다. 금을 좀 많이 들고 있다. 그래서 금의 효용 가치가 참 있는, 가장 그 리스크하고 월스트 케이스에서는 금이 제일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외채가 780억 달러 정도 있다.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기타 러시아 준비자산 외환 보유액 6천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러시아 경상수지 전체적 광물자원 수출을 제외했을 때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이게 경상수지는 현재는 플러스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원유, 석유 제품, 가스 수출을 제외한 경상수지는 마이너스가 있고, 네. 전체 가스나 원자재를 포함했을 때 경상수지는 플러스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만약 막아버린다면 경상수지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상태니까. 러시아 일반 정부 재정 수지 전체의 오일 가스를 제외할 경우,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정부 재정 수지는 현재 살짝 플러스에 있는 건데, 가스와 오일 수입을 제외할 경우에는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는 재정 수지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일 가스 레비뉴가, 토탈 레비뉴가 약 30%? 네. 평균이 42%인데 30% 정도 살짝 낮아져 있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뭔가 필요해서 막 오일 가스를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보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러시아는 원유와 석유 제품, 가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게 수출도 마이너스, 국가 재정도 마이너스, 가격은 지금 상관없이 일단 막 밀어내는 상황,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이 전이가 된다면, 이미 단기 외채 비중이 높고 최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통화 가치가 급락한 이 세 가지의 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본다면,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폴란드, 터키, 헝가리, 이러한 나라들이 속할 수 있다,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또 브라질이 또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폴란드와 터키 또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나라의 투자는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봅시다. 글로벌 12개월 포워드 퍼추이를 한번 봅시다. 이게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16.8배, 신흥국이 11.7배, 그렇죠? 네. 전 세계적으로는 16배. 살짝 하락 추세에서 살짝 다시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의 퍼추이를 보면 이게 미국이죠. 19.1배. 그렇죠? 이 검정계 선진 유럽이죠. 약 12배. 그 다음에 일본이 13배. 이 정도. 선진 유럽이 13배, 일본이 12배. 그렇죠. 중국이 10.2배. 그 다음에 한국이 9.2배로 제일 낮은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의 매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번 봅시다. 이 영업이익 추정치가 다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맞지가 않는데,
한국 기업의 2022년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주 대비 0.1% 상향 조정 중이다. 컨센서스 기업이 약 206개 기업을 기준으로 한 거죠. 1,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상향이 큰 폭 업종은 에너지, 당연히 보험, 기계 이렇게 세 개 업종이 상향 조정치가 폭이 크고, 반대로 하향 조정폭이 큰 업종은 조선, 건설 건축, 소프트웨어 이런데, 근데 매력은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나타나죠. 그렇죠? 이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에너지 정도가 아니고 조선, 건설, 기계, 소프트웨어, 주식이라는 게 숫자를 보면 안 되죠. 숫자 이면을 봐야 되죠. 그렇죠? 빠진 것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면 빠진 것도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현재 1,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변화를 보는데, 계속 영업이익 추정치를 빠지다 이제 살짝 멈춰서 옆으로 행보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섹터 부분에서도 계속 가는 놈은 더 갈 것이고, 또 바닥에 있는 놈들이 올라올 확률, 이 두 가지 포인트 요인을 보고 골라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전망의 투자 전략 봅시다. 결론은 뭐냐? 이번 주 국내 증시는 3월 FOMC 회의 이후 점진적 수급 개선 관찰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등 원자재 가격의 상방 압력을 자극한 변수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지금이라도 원자재 관련 주식을 사서 해지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일 또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죠.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잘 안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들어갔다 갑자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 소식이 뜨면은 또 떡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따라서 단타는 가능할 거로 보이나, 단타 목표는 수익률이 약 15% 수준으로 보고, 강신장들은 단타를 한번 해볼 수 있고, 뭐 원자재 관련 ETF를 추천하는데, 레버리지 ETF를 추천하는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스테이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단기적인 결론을 내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하나 줄여야 하나?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막상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주가에 한 번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눈에 뻔하죠. FOMC 미팅에서 강성적으로 긴축 의사가 어느 한 군데서라도 살짝 보이기만 한다면 주가는 추가 하락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마지막 한방 충격에 대비하는 보수적 스탠스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 1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 아사라장에서도 먹을 수 있고 투자해서 수익이 날 만한 종목들이 살짝 보이는 것은 1분기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유가,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고 환율도 약세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어느 업종의 수익이 좋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기업의 2020년 1,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난주 대비 0.1% 살짝 상향 조정됐다는 거죠. 이래서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뭐가 좋을까? 이제 기계 쪽에서 좀 보이고, 에너지 쪽 이렇게 보이고, 건설 이런 정도, 건축 이러한 쪽 정도는 한번 투자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피 12개월 향후 포워드 EPS는 모두 지금 하락에다가 살짝 멈춰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죠. 여기서 이번 1분기에서 그래도 실적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온 것은 PCB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 정유인데, 이것저것 다 살 수 없다면 PCB 업체 중에서 대덕, 심텍, 코리아 서키트, 이러한 기존에 올 1차 상승을 하고 최근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다시 사서 플러스 한 15% 정도 한 섹터만 사서 가지고 있는 전략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아직은 성장주보다도 신정부 정책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 그렇죠? 네. 건설, 옹전, 리오픈, 그리고 1분기 실적 우수 기업, 이 정도만 관심을 가지고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세상과 인생을 바꿀 종목은 여전히 보이지 않죠? 결국 웅크리고 앉아서 넥스트를 찾아야 되는 거죠. 건설, 원자재, 원전, 리오픈, 엔터, 여행, 카지노 등 이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이렇게 예상을, 여기에 PCB 업체 정도. 자, 여러분, 우리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에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세상을 변화시켰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산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 양반이 시대정신이었어. 그러나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부터 2018년 이 정도까지는 돌아가신 스티븐 잡스가 이제 세상의 시대 아이콘이었죠. 그래서 애플을 사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2018년부터 이제 21년까지 한 3, 4년을 이 양반
또라이 앨런 머스크가 세상을 휘어잡았죠. 그렇죠? 테슬라를 사는 사람이 돈을 벌었습니다. 이 다음에 넥스트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정신이 올 건데 이게 올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는 거죠. 이 넥스트를 사서 3-4년 장기 투자하는 사람이 떼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탈출구라고 보는 거죠. 지금 잔챙이들에게 눈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넥스트가 될지 전도 몰라요. 아직까지 눈에 나타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나고 코비드가 멈추고 우리나라도 신정부가 들어서고 바이든이 새로운 정책을 밀고 오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대 아이콘이 나타날 때까지 쑤그리고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제가 글로벌 시장과 현재 투자 전략, 투자 시장 전체를 보는 저의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힘들지만 즐겁고 멋지고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흔들지 말고 바닥에서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올라가면 더 따라가야 될 것 같은 이 조바심을 잘 참고 견디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